안녕하세요. 오늘 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물건은 인천지방법원 물건이고요. 2020 타경 513의 400번 물건인데요. 제가 이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는 지역 인근에 있는 빌라인데 현재 지금 가정중앙시장역 재개발 추진이 들어가고 있는 구역 내에 소재한 빌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중앙시장역 재개발 이쪽에 꽤나 많은 투자자, 투기꾼들이 많이 오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요. 이쪽 근처에 이제 빌라들이 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간뿐만이 아니라 그 안쪽 이면에 있는 빌라들도 시세가 꽤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 현재 1회 유찰이 된 상태고 일단 전용 면적이 51제곱미터로 좀 규모가 좀 큰 편에 속해서 지금 뭐 재개발이 진행될지 엎어질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 일단은 인천 지하철 가정중앙시장역에서 가깝고 향후 이젠 올해 말부터인가요? 이젠 착공이 이젠 들어가는 서울역에서 청라까지 연결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지역과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신현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꽤 나쁘지 않은 위치에 소재한 빌라입니다.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있으니까요. 일단 사진 볼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볼게요. 일단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가 밀집된 지역 내에 있는 빌라고요. 주변 부지들이 대부분 이제 평지예요. 그리고 이 빌라 같은 경우 아마 89년도 준공인가 꽤 오래된 빌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계단에 있는 그 페인트 벽면을 보면은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물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는 누수가 좀 있는 빌라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시려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뭐 투자, 재개발 그곳을 누리고 이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재개발 추진위가 지난주에 설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회수를 한번 좀 참고를 좀 보통 하는 편이거든요. 조회수가 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눌러봤겠다. 많이 눌렀다고 해서 많이 입찰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일단 사건 번호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주인 경매로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자,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동 로그인을 하고 자, 사건 번호 2020 타경 513405 주인 경매 사이트가 정말 웬만한 정보들은 거의 다 볼 수가 있어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입찰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정보가 아주 신속하게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입찰하시기 전, 입찰 당일 꼭 등기부는 다시 한번 뭐든지 떼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인 경매에서도 조회수가 256이니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건평이 15평 정도면 한 방이 한 두 개 정도 있으려나? 이게 옛날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 도면이 꼭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방과 화장실의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게 많거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왜 화면이 안 뜨지? 뭐지? 왜 안 뜨지? 뭐야? 왜 화면이 안 나와? 이제 뜨는구나. 자, 일단은 역시 계단 위치와 좌측이 102로 우측이 102호인데, 일단은 이 빌라는 남향이거든요. 요쪽에 창문이 있긴 있어요. 창문이 있고 이쪽에 창문이 있고, 근데 이쪽에 창문이 있는지는 제가 못 봤구나. 이쪽 뒤쪽도 창문이 있고요. 이쪽은 제가 못 봤네요. 그리고 이쪽엔 또 빌라가 있어요. 일단은 남향인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일단 이게 또 작네. 잘 보이진 않네. 가정 중앙시장역이 가장 이쪽에 있고요. 여기까지 걸어서 한 4분? 4분 한 걸 한 3분이면은 진짜 넉넉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지금 가정중앙시장역 재개발 추진하는 곳이 요렇게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언덕배기 쪽인 이쪽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여기가 다 평지거든요. 요 평지인 요 지역에 재개발이 된다면 분양권 하나 받을 수 있을 그런 빌라입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크게 작아서 그런데 도로 각지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치면은 뭐 여기 로원시티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거의 아파트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포레나였나? 하나 포레나였나 아파트 여기 지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원시티 쪽은 지금 굉장히 건설이 활성화되어 있고 분양도 다 된 상태고, 그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신현초교 재개발이 이전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묶였었는데, 조합원들의 반대가 좀 심해서 결국 트러블로 인해서 요만큼으로 줄었습니다. 요만큼으로 구역이 줄었고,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단독주택이나 뭐 건물들이 많이 빠진 상태라 조합 설립의 뭐 3분의 2 요건은 충족하지 않을까 지금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성남역 7호선이 지금 개통된 데고요. 뭐 이 지도상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이쪽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각각의 많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 네. 그 정확히 도시재생 사업? 정확히 어떤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 정부에서 특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준 구역들이 있어요. 그 구역들마다 빌라단지는 빌라단지, 소규모 아파트 단지끼리 서로 협의하에 재개발, 이걸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기 가정중앙시장역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네모난 구역, 지금 참사랑병원 있는 병원 구역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으로 아파트를 지금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외벽을 한번 보시죠. 정말 진짜 오래된 빌라입니다. 이 동네는 진짜 고양이도 많고 어, 굉장히 조용한 동네고요. 경인고속도로, 그러니까 9호 경인고속도로죠. 그 고속도로가 지금 일반화되는 지역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나왔던 게 어,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경인고속도로 방음벽이 있는 쪽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 이쪽으로도 도로를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인데, 근데 뭐 여기 좀 뭐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 거주할 생각은 아니실 것 같고, 일단 코너가 각지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 재개발이 진행되고 분양권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을 때 그래도 좀 더 높은 감정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용 면적이 51제곱미터면 굉장히 빌라치고는 큰 편이거든요. 이 동네가 30에서 45 사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은 꽤 큰 면적이고요. 토지도 9.92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니어서 요번에 이제 입찰하실 분들이 감정가를 아마 넘길 것 같습니다. 뭐 오픈해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제가 봤을 때는 감정가를 넘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재개발을 시작하려는 지금 완전 초입이기 때문에 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입찰을 할 것 같고요. 네, 아마 열댓 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보시면은 백땡땡님이 지금 2009년도부터 이곳에 살고 계시는데, 보증금 2천에 살고 계시는데, 네, 대항력은 없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근저당 수협에서, 와, 이거 1억 3천 5백에 매매했다는 건가요? 와, 대지가 넓어서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 당시가 아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이기 때문에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한다는 얘기 때문인지 굉장히 비싸게 팔렸네요. 이렇게 저 시대 저 시기에 이렇게 빌라 가격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얘기 나오면서 오를 때 거래된 게 아닌가 싶네요. 1억 3천억. 와, 이 동네가 확실히 위치는 이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이 이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호선이 독골사거리역 쪽에 생기는데 한 600m 정도 밖에 안 돼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일단 2009년도부터 세입자시면 일단은 그때 고쳤다는 가정하에, 지금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고쳤다는 가정하에 시설이 한 12년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안에 시설 상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 다 올수리한다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이 동네가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화장실 수리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뭐 특별한 거 있나 한번 더 볼까요? 백승희, 신미의 이 두 사람은 가족인 것 같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 보이네요. 전입일자가 8월 13일, 7월 24일, 대항력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문서 송달 내역을 항상 보는데요. 뭐 특이한 거 있나 항상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어 보이긴 합니다. 배당 요구도 했고. 네.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송달 내역이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요 앞, 임차인보다 앞선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 요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금액이 큰지 작은지를 항상 확인하거든요. 중간에 갚아버릴 수도 있고 취하가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앞부분이 무엇가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 당일 아침에 무조건 등기부는 떼봅니다.
별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동네 시세를 일단 알아야 되겠는데 어,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볼까요? 입찰 하실 분들은 현장을 반드시 꼭 가보신 다음에 입찰을 하시고 일단 집문을 두들겨 볼 수 있으면 두들겨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임차인이랑 얘기를 해보고 안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월세가 잘 안 나갈 만한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까지 세버리면 대책 없거든요. 그건 진짜 월세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돼야 되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두 번, 세 번 정도는 무조건 찾아가 보는 편이거든요. 두세 번 정도 찾아가서 못 만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걸 못 본 걸 감안하고 입찰을 하고, 근데 만약에 보게 되면 네, 거기다 이제 금액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명도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금액을 그렇게 빼는 편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까 거기 위치는 여기인데 뭐 물건이 따로 나온 거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랑 이제 토지 조건이 비슷한 쪽을 찾아보면 뭐 각지 있는 데를 찾아봐셔야 되는데 어, 전세 있는 거 빼고 자 매매로 바꿔 나오겠습니다. 비슷한 위치 있는 게 요거. 근데 여긴 도시재생 쪽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랑 좀 달라요. 이 경인고속도 개발하면서 이 주변 지역, 이 주변 지역을 이종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대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빌라 단지가 있으면은 도시 미관상 효율상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네 토지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합의해서 건물 져라라고 하고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마우스 커서가 되나? 아예 안 되네. 요렇게 네모난 거 제가 아까 준주거 지역으로 바뀐다는 데가 이쪽이고요. 이제 또 말하다가 또 딴 데로 샜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면도로인데 지하가 6,500입니다. 전용면적 35제곱미터 밖에 안 되는데 아까 그건 51제곱이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2층인데 35 전용면적 35밖에 안 되는데 9,500. 뭐 대지 면적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거 1억 넘는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는 매물 가격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시세는 아니지만 일단 요런 거를 최대한 참조합니다. 물론 요거 플러스 실거래가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것도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도 꼭 한번 확인하셔서 이 주변에 한 두세 달 내에 거래된 물건들의 평당가를 내셔가지고 요거랑 비교해서 입찰가 선정하시면 됩니다. 신광빌라. 신광빌라는 41제곱미터고 대지면적은 좀 더 크네요. 이 같은 경우는 1억 2천 얼마가 나오네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데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호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 경매 물건 요거 같은 경우도 매매로 올린다 그러면 한 1억 초반? 1억 2천에서 1억 4천 사이 뭐 이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물론 매매가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 주변 시세들을 봤을 때 그 정도 팔리지 않을까. 이거 이전에 제가 3년 전에 이 빌라 1층 6천만 원에 판다고 했었는데 저한테 지금은 3층인데도 1억이 나왔네요. 이 재개발이라는 말 나오면 무섭습니다. 이 여기 있던 빌라가 지금 경매로 나온 빌라보다 훨씬 노후됐거든요. 네, 이걸로 도로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복도식 빌라인데 엄청 노후됐습니다. 저번에 요 빌라가 나왔었는데 제 6천에 판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여긴 투자는 안 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 낡았습니다. 지금 이게 영성 빌라인데 이게 아마 3동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비하면 지금 경매에 나온 빌라가 조금 더 양호해 보이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는 1억은 넘는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용 면적이 커서 대지 지분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전용 면적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이제 감정 평가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파악은 주변 부동산 돌아다니시면서 잘 확인하시고 실거래가 자료를 잘 확인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게 참고로 이 지역의 개발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아까 제가 독골 사거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독골 사거리. 이쪽에 이제 7호선이 연장돼서 뭐 출구가 뭐 하나 둘 셋 네 개 생긴다 쳤을 때 요렇게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쳤을 때 그러면 아파트 단지 여기도 지금 재개발 아파트 단지 또 여기도 지금 재개발 요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여기도 여기는 지주택이라 안 될 확률이 높은데 아이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러네요. 지주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쪽 요렇게 이 정도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지을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있어가지고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돼서 이쪽은 재개발이 조금 쉽진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도 자리가 요만큼만 묶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 7호선 역세권이 될 만한 지역들이고 요 같은 경우는 완전 가까운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입지적으로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은 여기 도로 라인이 굉장히 살아날 텐데 가시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지나가는 도로가 이 아파트 단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꽤나 아파트 가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디 구석에 박혀 있어서 못 알아보는 아파트보다 도로 지나다니면서 눈에 띄는 아파트들이 더 많이 가치가 높은 것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감정가대로만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와 보셔서 재개발이 정말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시고 입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초 감정가는 넘을 것 같고 한 1억 500에서 1억 1000 사이 정도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물론 좀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그래도 재개발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비싸게 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최저가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성남역이 개통이 되고 일단 지역적으로도 살기가 그렇게 나쁜 동네는 아니고 개발이 됐을 때 일단 위치상으로도 향후에 가치가 충분히 있을 그럴 지역이라 일단 미래를 보신다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